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올해 초 부실 수업 논란으로 총장이 직접 사과문까지 올렸던 도립남해대학이 경상남도로부터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부실 수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총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총장이 직접 사과문을 올리는 등 도립대학의 허술한 학사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허술한 학사 행정은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남해대학 교수 6명은 학생 140여 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0점 대신 비학점 이상을 줬습니다. 교수가 임의대로 학점을 준 겁니다. 또 A부터 F까지 9개 등급으로 매겨야 할 점수를 단 2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학생 2천여 명의 성적을 규정과 달리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원격 수업 동영상 자료를 심의 없이 재사용했고 소리가 나지 않거나 강의 횟수에 맞지 않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 집 참석 다 했는데 나머지 23명을 안 왔어요, 한 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점수 다 줬거든요. 학교 전체 수석에게 주게 돼 있는 도지사 상장을 학과별 성적 우수자에게 돌아가며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부실한 강의 운영으로 대학의 불신을 불러왔다며 남해대학에 기관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또 교수 3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실 수업 논란이 학생들로부터 또다시 제기된다는 점. 일부 학생들은 교수들의 부당한 성적 처리와 부실한 강의 자료 사용이 계속된다며 조만간 총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떨 때는 오라 해줬다가 어떨 때는 그랬다가 이 사람한테 해줬다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조사 이후 성적 처리 세부 기준과 원격 수업 운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남해대학. 부실 수업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낙동강 녹조의 원인 중 하나로 환경부는 하천 주변에 쌓아둔 퇴비 더미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 이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장마가 이어지는 지금 야적 퇴비들은 얼마나 치워졌을까요? 김효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논 옆으로 푸른 비닐이 덮인 더미가 나옵니다. 국유지에 불법으로 쌓인 퇴비로 무게만 약 30톤 규모입니다. 낙동강 지류인 개성천과 불과 4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초 올해 녹조 종합대책의 첫 단계로 낙동강 주변 퇴비를 대대적으로 수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900여 미터 떨어진 하천 주변에서도 비슷한 퇴비 더미가 또 발견됩니다. 이 퇴비는 누가 쌓아뒀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처리 비용은 최소 50만 원.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유자 파악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현장 가서 어떻게 처리할지 또 처리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부지확배도 좀 애로움이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쌓인 퇴비는 모두 1,800여 곳. 이 가운데 35%인 640곳은 국유지 등에 불법 적치돼 있습니다. 경남 합천이 1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녕과 경북 고령, 대구 달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수거를 마친 야적 퇴비는 265곳, 4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야적 퇴비도 170곳이 넘습니다. 환경부가 장마 시작 전 낙동강변 퇴비를 치우겠다고 했지만 아직 절반도 치우지 못한 겁니다. 모든 퇴비를 일거에 수거하면 모를까 또 다른 비서모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낙동강 조류 경보는 칠서 지점 189일, 묽은 메리 지점 196일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배수로부터 하천까지 누렇게 변해버린 마을이 있습니다. 울산 함양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밀양시 부북면 이야기인데요.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산성 폐수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측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장 K 이형관 기자입니다. 밀양의 한 마을입니다. 누런 폐수가 배수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 위에는 침전물도 겹겹이 쌓였습니다.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엄청 깨끗했죠. 깨끗해가 그리고 앞에 이게
고기에 뭐 껍질도 있었고 바가사리도 있었고. 배 수로를 따라 마을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전 지금 수로와 하천이 만나는 지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붉은 흙탕물이 하천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하천은 밀양강을 거쳐 낙동강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속을 살펴봤습니다. 누런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짙게 물들었고 부유물과 뒤섞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3년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물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잉어, 붕어 이게 막 떨어져 다니고 이랬어요.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 우렁이가 다 죽어버리고 폐사하고 그걸 짓는 거였어요. 이 폐수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이 물은 2017년 착공한 울산 함양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산성 폐수입니다. 공사업체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나온 황철석과 토사를 4년 전부터 쌓아뒀는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철성분이 배 수로를 따라 마을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저희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침사지와 방수포 설치 등 추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또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가지고. 주민들은 3년 전부터 피해를 호소했지만 밀양시는 최근에서야 산성 폐수의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2011년 16억 원을 들여 만든 뒤 이른바 짝퉁 논란과 부실 시공으로 애물단지가 된 거제 거북선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폐기물 신세가 됐습니다. 철거 소리가 마치 비명과 같았다고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전했는데요. 거북선 철거 현장, 최현진 촬영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해, 거제, 통영 등의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통영에는 시간당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저녁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특히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 상태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순간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2도, 창녕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9도, 창녕이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거창이 2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0도, 합천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남해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어제 남해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듣고
일본 정부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 방류로 큰 피해를 보게 될 어민 대책을 마련하고 방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남해군 의회도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어제 창원 용호동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성을 검토했다며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보고서는 도쿄전력의 계획만 검토했을 뿐 안전성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진주의 한 장애아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의 첫 공판이 어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가해 교사들은 400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일부 증거 채택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